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희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전망. 중앙은행 위크와 내마녀의 날이, 글로벌 내마녀의 날이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주요 지표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번 주는 12월 셋째 주고요.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PPI가 발표됐다라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쭉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뭐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날 종가에 주가가 좀 밀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 PPI 보고 쪼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일단은 뭐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지난 주간으로 놓고 보시면은 구글이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도 많이 빠졌고요. 뭐 아마존, 테슬라 대부분 좀 시뻘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보시면 일주일 내내 죄송합니다. 네. 일주일 내내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S&P 500 기준 주봉으로 보시면 20주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금요일 날 종가에 조금 밀린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월요일이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월요일이 조금 이래도 될까? 월요일 안전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3대 지표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웨이 하락이었어요. 지금 이거를 각도로 놓고 보시면은 거의 이 정도면은 그죠, 그냥 이거는 패닉셀도 아닌 것이 그냥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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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한 매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게 뭐 2-3% 정도의 매도가 아니고 쭉 한쪽으로 밀리는 것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달러를 보면은 네, 환율은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월요일 날은 지표가 별게 없어요. 그리고 화요일 지표 보시면은 영국의 GDP가 발표되고 영국의 제조업, 요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먼저 영국의 GDP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영국의 GDP가 벌써 역성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국이 지금 그쵸, 먼저 조금 막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락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이미 뭐 영국은 접어들었다, 유럽도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을 선행하는 그런 좀 경제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화요일 날 나오는 지표, 또 영국의 실업률 지표가 나오고요. 그럼 독일에서는 물가 지수와 경기 동향 요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 오펙 보고서도 나오고,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은, 먼저 영국의 실업률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유로존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실업률이 많이 올랐고, 요것 때문에 유로존 탈퇴도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2020년이 다가올수록 완전히 실업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요런 모습을 보실 때 이게 글로벌 추세다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긱 이코노미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는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좀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영국도 미국도 실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안 올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실업률이 올라와야 뭐 중앙은행들이 피봇을 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봇이 멀었으니까 바닥이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구조가 변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말 그대로 노동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본인이 뭐 기업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고용자를 많이 이렇게 고용한 것도 아니지만, 계속해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말 그대로 인터넷 시대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으로는 미국의 CPI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어 CPI 기준으로 지금 전월 대비 0.3 정도를 이번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어땠냐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0.3이 맥스치였고, 가장 낮았을 때 0.1 아니면 0%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0.2% 내외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바라는 평균값이다. 요거를 12번 곱해보면은 대충 2.4%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CPI라고 부르는 이 부분을,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0.2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또 환호를 하겠죠. 0.3이 나온다 그러면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0.2, 0.3을 기준으로 이제 전월 대비 데이터를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일반 CPI입니다. 우리가 코어랑 일반은 조금 다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0.3, 0.4, 뭐
지난달에 0.4가 나왔어요. 지금 이번엔 0.3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실 때 이 친구는 좀 등락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게 그죠? 0.2가 나와주면 정말 감사할 텐데 아마 이번에 0.3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월 대비 데이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FOMC 하루 전날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미국의 실질임금도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실질임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이 지금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이 상황에서 임금은 실제로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지금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임금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금이 올라오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다라는 게 중앙은행의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은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웨이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중에 소비 여력을 더 키우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런 시차가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말 그대로 좀 피봇을 느리게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좀 빠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죠. 자, 목요일 새벽입니다. FOMC 기자회견이 있고요. 요게 아무래도 전 세계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그 전에 나오는 데이터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시면은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영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 재고, 그리고는 난방유, 그다음에 가솔린 이런 것도 재고량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오펙에서 감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보고서에서 그리고는 앞으로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가가 어디로 가는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는 유가가 원웨이로 하락을 했는데 요게 지금 70달러를 깨냐 안 깨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보고서에서 그리고는 미국의 재고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데이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CPI입니다. 지금 이번에 전월보다 더 높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는 영국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게 그죠. 겨울이 지나야 이제 유럽도 조금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것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번 FOMC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데이터들 지난 9월 FOMC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목표치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이랬을 때 내년도에는 뭐 3에서 4% 정도 나올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냥 PC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에 대해 가지고 보셔야 되고 요게 내려갔다 그러면은 시장은 좀 환호를 할 겁니다. 왜? 지금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연준도 조금 걱정하고 있구나. 장기로는 지금 PC 인플레이션 2%를 맞추겠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죠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 3%뭐 아니면 뭐 2.5% 이렇게 올려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수능 목표 등급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올 1등급을 받을 것이야 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2%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 내가 한 1.5등급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게 PC를 2.5% 정도까지 낮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당장 수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일단은 목표는 우리가 올 1등급을 잡아놔야 1.5가 나오더라도 그치 젖잘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준이 내년도 PC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9월에 비해서 내려왔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입니다. 실제로 9월에 나왔던 점도표 2023년도에 보시면은 5% 이죠. 4.25에서 5% 사이가 가장 높았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았던 부분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3.75에서 4%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우리가 구름대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찍히느냐 말 그대로 요거는 뭐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조금 내려와 있다든지 요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크게 환호를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장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부담스러워하는 연준의 인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단기 시황으로는 요 5%라고 하는 요 라인대에서의 점이 과연 몇 개냐? 지난번에는 5개였는데 5포인트에서 이번에는 몇 개로 줄어드느냐가
또 몇 개로 늘어나느냐가 좀 핵심적인 이번 그 FOMC의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를 중심으로 그죠? 지금 9월만 하더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9월 FOMC 이후에 나왔던 좀 연준위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실제로 5%를 넘어서까지도 우리가 조금 그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왔고요. 뭐 닐 카시카리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는 뭐 블라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는 실제로 7%까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만약에 점이 한 뭐 대여섯 개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아주 시장이 어이구 진짜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시장 수준에서 선반영 수준을 우리가 뭐 요 정도까지는 5% 정도까지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위로 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많이 밀릴 수 있고요. 오히려 저기보다 좀 점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쵸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구나. 인플레 고점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요 부분을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요 부분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이거는 실업률 관련된 겁니다. Unemployment Rat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영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조가 좀 변하긴 했는데 요 구조가 변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실업률이 4%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도 실업률이 4%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난 9월에 밝히긴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우리한테는 요게 요렇게 왼쪽으로 오면 올수록 좋은 거예요. 왜? 요게 바로 우리가 그 연착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연락? 네, 죄송합니다. 연착륙이에요. 연착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경착륙을 좀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준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노동시장과, 그리고는 우리가 그 금리 환경, 그리고는 경기가 어떻게 버티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수정됐는지, 그리고는 점도표에서 어떤 전망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는 세 번째는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경기 전망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이번 FOMC에서 자료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FOMC가 지나고 난 뒤에 중국에서 우리가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실제로 중국 소매 판매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가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소매가 쭉 늘어나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 소매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경제를 만들다 보니까 요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측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로 코로나를 푼다라는 것도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지난 11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 그렇죠. 소비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나온다라는 거는 어이구 중국이 시진핑 3기에 들어가지고 아니 뭐 돈을 풀든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이걸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달 화요일 날 또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고정대출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중국이 돈을 풀 수도 있겠네 라는 전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는 중국 증시가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도 FOMC의 영향으로 뭐 갭상승, 갭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움직일 수 있다 정도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목요일 날 11시에 발표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목요일 밤에 나오는 유럽 지역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별이 3개가 지금 쪼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FOMC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FOMC 이후에 바로 이어져 가지고 나오는 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 BOE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바로 우리가 ECB라고 하는 유럽 센트럴 뱅크의 금리 결정이 이제 동일한 날짜, 말 그대로 이제 24시간 내에 세 군데의 주요 은행이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저 얼마나 올리느냐 지금 예상치는 0.5% 인상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뭐
지금 금리를 얼마나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인플레가 영국도 여전히 10%가 넘어가고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긴축이 이렇게 심하게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이자를 통해서 이게 막 돈을 걷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긴축 상황에서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선반영 수준과 그리고는 발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실업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임금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녹아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소비 여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얘네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느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소비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경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봄, 지난 여름부터 소매 판매가 많이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나면서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게 꺾이면은 어이구 조금 크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외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데이터 10월 데이터긴 하지만 요게 발표가 납니다.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 이런 친구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긴축에 의한 경제 위기가 미국으로도 번질 수 있다. 미국 자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요 데이터는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금리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지난번에 보시면은 이게 2.25에서 3으로 0.75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0.5로 올리게 될 것이다. 미국처럼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조금 전망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유입니다. 이유는 더 심해요. 3번 만에 금리를 2%까지 올렸습니다. 여기도 6주 만에 어떻게 보면은 그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3번이면은 18주 만이죠. 18주 만에 지금 2%까지 올린 상황이고 18주라고 봐야 되나요? 12주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빠르게 올린 상황이고 여기서 0.5%를 더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 자, 그러면은 그죠? 이 금리 인상 속도에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다른 비명소리, 곡소리가 나오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채권이라든지 스페인, 그리스 채권, 뭐 독일 채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움직임이 중요할 수 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요거 보면서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난 뒤니까 그래 유로스톡스가 어디로 가는지 요 정도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소매 판매 증가 속도를 놓고 보시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녹아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물건 가격 CPI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소매 판매가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와 소매 판매의 증감 이게 차이가 플러스 값인지 마이너스 값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실질 임금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부분 역시도 실질 그 소매 판매 요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요 데이터도 또 발표가 되는데 요 부분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지금 뭐 PMI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국에서 PMI 나오고요. 그리고는 또 독일에서도 PMI 나오고 그리고는 미국에서도 S&P 500 PMI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50을 넘는 게 잘 없어요. 지금 46 그리고 47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PMI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말 그대로 50보다 높아야 되는데 50보다 낮으면은 이제 경기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일 PMI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독일 PMI가 바닥을 찍고 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무엇을 선행한다? 주가를 선행한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EU,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유럽의 유로스톡스라든지 유럽 증시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서느냐 아니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전 데이터가 46.3이고 지금은 46.4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돌아서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증시가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정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47을 찍고요. 그러고는 48.2, 48.3, 48.2, 그 다음에 이번에도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바닥을 찍는 건지 뭔지, 그죠? 요렇게 좀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만에 하나 떨어진다 그러면은 증시에 조금 충격은 될 수 있다 정도는 체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P 500, S&P 글로벌에서 그 종합 PMI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친 건데,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ISM PMI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상당히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쵸, 뭐 시장에 있어가지고 뭐 매수 매도의 이유는 될 수 있다 정도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얘네들도 지금 바닥을 찍긴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는 제가 뭐 FOMC도 있고 ECB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이번에는 내마녀의 날이 있다라는 거, 글로벌 내마녀의 날이 있다, 글로벌 선언 만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선언 만기, 그쵸,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신경을 많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내마녀의 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나스닥에 등락에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하루짜리 이벤트 아니냐. 그런데 지금 미국의 내마녀의 날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유럽의 모든 국가가 동시에 내마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FOMC가 지나고요. 그러고는 ECB에서 우리가 금리 뭐 인상 결정하고요. 그러고는 우리가 또 뱅크 오브 잉글랜드 BOE에서도 이제 금리 결정을 한다. 그러고는 이게 내마녀의 날이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매우 이제 수목금에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의 내마녀의 날은 조금 방향성의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CPI 나옵니다. 그리고는 FOMC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 다음에 BOE죠. BOE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ECB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코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해가지고 선언 만기가 있습니다. 와, 이번 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박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S&P 500 혹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다 말고 쭉 밀렸다라는 점.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월요일은 환율을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과연 얼마나 변동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스피의 등락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고 난 뒤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슬슬 눈치를 보다가 밤에 있을 CPI에 대해 가지고 뭐 예상 컨센이 나오고 이런 것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 매도로 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는 CPI 확인하고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뭐 MOM 전월 대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0.2에서 0.3 이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FOMC에서 이제 12월 초에 우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파월의 의장의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요 20주선을 지켜냈던 여기에서 그저 방향을 조금 뭐 요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산타 랠리가 조금 기대도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 20주선을 이탈하는 순간 전 저점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 CPI 데이터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악은 지났는데 이번 이제 FOMC까지는 좀 지켜보셔야죠. 그리고는 다음 2월 FOMC에서 만약에 0.25일지 혹은 0.5일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점도표에서 확인이 좀 되면은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다음으로 큰 이벤트는 무엇이 있느냐? 이 다음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1월에 나오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실적 발표 전까지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심리 상태를 우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되게 안 좋은 뭐 점도표라든지 안 좋은 CPI라든지 그 CPI에서 파월 의장이 좀 센 얘기를 하면은 1월 실적의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좀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위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쪽으로 배팅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본인의 판단을 갖고 좀 장기로 투자하실 종목이랑 단기로 우리가 좀 취할 전략에 대해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다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인데요. 네, 이제 좀만 지나면은 2023년이에요. 2022년은 좀 하락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2023년도에는 돌리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또 실적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전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24시간 뒤에 월요일 아침 8시에 태피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형님들, 누님들 하나, 둘, 안녕!